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시장이 하락할 때 빛나는 ETF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총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ETF들입니다. 첫 번째는 타미당 2호입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ISA, 만능 ETF입니다.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실제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안전자산이다라는 거죠. 하루 변동성이 0.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슈드의 기본 배당 성장, 그리고 고배당, 그리고 하락 시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시장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을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만 최근에 환율 상승과 다우존스 지수의 반등으로 인해서 더 큰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타미당 2호인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콜옵션의 매수에 반대되는 것이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인데, 주가가 일정 수준보다 급등하지만 않으면 이 프리미엄이 다 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으면서 콜옵션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프리미엄 을 통해서 주가 하락을 방어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주가가 일정 수준보다 상승하게 되면은 불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하락폭에 대한 무한 손실 보전을 콜옵션 매수자한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폭에 대한 것을 주식을 보유하면서 방어하는 전략이 바로 타미당 2호의 가장 큰 특징인 거죠. 실제로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 다우존스 100개의 배당주임에도 불구하고 S&P에 대부분 포함되면서 아주 안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트가 겹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다우가 겹치는 포트가 많은데 주식이 상승할 때는 같이 상승하는 부분, 물론 상승이 제한되는 부분이 커버드 콜에서 약점이긴 하지만 상승할 때 같이 상승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락할 때도 콜옵션 매도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방어한다라는 거죠. 조금 설명이 어렵겠지만 주식이 상승할 때 기본적으로 주식을 기본적으로 보유하면서 콜옵션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콜옵션의 매도의 하락폭에 대해서 주식이 방어해줘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핵심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하락할 때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으로 방어한다라는 것은 주식이 하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콜옵션 매도 때문에, 콜옵션 매도 프리미엄 때문에 하락폭이 일부 방어되면서 이 주식의 하락폭이 뒤로 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포트가 겹친다라는 장점이 타미당의 최대 장점인 거고, 타미당 2호 혹은 다른 커버드 콜도 이런 포인트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배당은 한 주당 90원, 100원, 92원, 92원 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투자해도 월에 10만 원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만 원 투자하시면 월에 30만 원씩 보너스가 나오는 거죠. 1억이면은 약 100만 원씩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모아가기에도 실제로 타미당 2호는 현재 시점에서 아주 무난한 ETF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전해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단독 포트로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만한 ETF죠.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입니다. 438100을 쓰고 있는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액티브, 그리고 S&P 채권 혼합 액티브도 비슷한 스킴이긴 한데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상품을 좀 골고루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S&P 500에 30% 들어가고 국내외 단기 채권, 국외는 미국 채권입니다. 단기 채권은 70% 비율이 들어가고요. 똑같은 스킴인데 나스닥에 들어가는 것과 나머지 스킴이 다 동일합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에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상승할 때는 상승폭이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을 거고요. 하락장에서는 조금 더 S&P가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이 좀 클 텐데, 우리가 채권이 기본적으로 70%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30% 비중은 좀 더 공격적으로 가보자 하는 것이 저의 큰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채권형 ETF는 기본적으로 꾸준하게 배당 수익률, 채권 이자를 받아가는 것이 목표이긴 한데, 채권 이자를 안정적으로 70%를 가져가고 주가의 흐름도 30%를 챙겨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24년은 미국 주식이 많이 오르는 시기였고 25년도 상승폭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놓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에서 모아가기에는 정말 적합한 ETF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우상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모아가시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이라도 이 채권 혼합에 대한, 그리고 채권 혼합과 부족한 수익률을 나스닥과 S&P가 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장 여러분들이 진입하시고 조금 밀린다 하더라도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기본 배당, 그리고 채권의 기본 이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배당, 주식에 대한 주가 차이까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만능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이스 미국 S&P 500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S&P를 가지고 온 겁니다. S&P 500 이거를 나스닥으로 바꾸면 요겁니다. 그래서 중장기 국채라고 써있지만 만기는 25년이에요. 그러니까 만기가 짧은 채권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인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KT, 한국에 대한 우량 채권들, 만약에 국채가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이 좀 낮아질 수 있겠지만 우량 채권들이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하나 두 개가 망한다 하더라도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을 겁니다. 미국의 중장기 국채도 역시나 만기가 25년 수준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할 거 없이 S&P는 위에 거, 나스닥은 밑에 거입니다. 조금 더 연간으로 환산해 봤을 때 S&P가 좀 더 안정적이고 조금 더 수익률이 낮은 측면이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공격적인 측면이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70%나 들어가 있으니까 과감해질 어떤 필요성이 좀 있지 않겠나라는 겁니다. 참고로 둘 다 배당은 없습니다. 토탈리탄 형태로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여나 혹은 주부님들, 특히나 소득이 없어야 되시는 분들한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배당에 특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만 활용하시고 월배당 ETF 형태는 아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표준 편차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지냐를 봤을 때는 0.5%밖에 안 움직여요. 하루 외에 변동폭이 매우 작습니다. 나스닥이 들어가 있음에도 채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의 변동폭이 매우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0.85, 1.43이면 많이 움직인 겁니다. S&P는 조금 더 안정적이에요. 0.46밖에 안 움직이니까 여러분들의 성향 따라서 또 주가의 움직임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입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리는 ETF 세 가지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거죠. 미국의 우량 배당 성장주를 들어가는데 콜옵션 매도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인데 이게 바로 액티브 형태로 들어가는 거죠. 시장에 따라 조금씩 좀 변동을 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시가총액이 1000억대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벌써 1300억까지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저의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실제로 2024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 배당이 100원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 따라서 배당을 좀 많이 줄 때는 많이 주고, 그러니까 커버드 콜에 대한 콜옵션 매도 비중을 좀 늘리고, 아니면은 시장이 좀 안 좋다라고 하면은 늘리고, 시장이 좀 좋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좀 늘리는 액티브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S&P 500에 종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종목을 코덱스의 최대 약점인 이 보기가 너무 지저분하고 어려워서 제가 엑셀로 따로 뽑은 것까지, 실제로 뱅가드 S&P 500에 들어가고 이 앰플리파이라는 이 CWP 여기 있는 배당주를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현지의 ETF 운용사의 자문을 받아서 들어가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S&P 들어가고 있고, 나머지 캐타필라는 어떤 회사냐,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클럽, 죄송합니다, 헬스그룹이 무슨 회사냐, 헬스클럽이라니, 비자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홈디포. 그러니까 배당주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P&G도 있고 애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와, 그리고 JP모건도 들어가 있네요. 기술주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포트는 슈드의 기술주를 좀 제외한 혹은 좀 이렇게 편애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섞여 있다라는 거죠. 골고루. 그래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제피를 제가 설명드렸었는데 한국판 제피와 그나마 가장 유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피 같은 경우에도 배당 수익률이 좀 변동이 좀 있거든요.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의 어떤 가격 변동을 좀 추구를 하고, 시장이 좀 안 좋다 그러면 배당을 좀 늘리는 그런 형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액티브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피예요. 제가 가장 많이 모으고 있는 제피 중에 또 ETF 중에 하나고요. 지난 방송에도 있지만 실제로 상당히 수익률이 주가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배당률로서 승부하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피는 크게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안전적으로 주식 모아가기에 진짜 제피만한 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보면 1년 동안의 주가 상승 변동폭이 54에서 60이니까 가운데 놓고 보면은 한 57불이라고 치면은 2% 정도씩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전적인 거죠. 그러면서 배당은 6% 정도 나오는 거죠. 실제로 1년만 그런 게 아니라요. 계속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존 들어가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들어가 있으면서 또 TT도 있는데 또 메타 플랫폼도 있고 알파벳도 있으면서 카드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비도 있고요. 제약바이오, 엑소모빌, 정유주도 있고 서비스 나오고 최근에 핫한 종목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2% 이내로 나눠서 들어가는 것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피가 또 이런 형태에 있습니다. 아무튼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 액티브는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배당이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들
이건 뭐냐? GS 골드만삭스 들어가 있고요. 얘는 또 맥도날드 들어가 있습니다. 배당이 22년 연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종목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배당주는 빠지지 않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가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 들어가 있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컬렉티브입니다. 진짜 보석 같은 ETF들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ETF를 고를지가 고민되신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이런 ETF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앰플리파이어와 CWP의 투자 자문을 받아서 기계처럼 딱 10% 준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유연하게 주는 게 제피와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컬렉티브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카페에 또 금리 하락이나 뭐 경기 불안에 대한 금투자 이런 개별 종목,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지금 2%나 올랐습니다. 또 아쉬운데요. 또 하락폭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반등하는 포인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